이제 정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대선이 일주일 남았고 본선거가 사전 투표는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이제 사실상 선거와 투표가 혼재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갔고 지금 최대 관심사인 단일화, 보수 진영 단일화는 사실상 내일까지가 시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선거 국면 어떻게 될지 오늘 강전혜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엄청 바쁘셨죠? 네, 요즘 선거 국면이어서 저희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결집을 해주셨구나.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응원받고 정말 격려받고 있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예. 요즘에는 중도층들도 뭐 거북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시 저희 한 번씩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네, 최대 변수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예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인데 지금 이 조선일보 제목이었죠. 디귿자 근처도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일단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어요.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들고 있다.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는지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경선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일화 과정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사실상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랑 우리 회식하려고 그러다 맞아요. 회식도 못했었죠. 그 국면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TK, PK 지역에서 여론조사 수치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TK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희들 뭐하니? 저희들의 전통 보수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PK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예.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실상 이제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만 PK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굉장히 대승을 거뒀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뭐 최근까지 나왔었던 수치들을 봤을 때는 PK 지역에서도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보였던 거는 예. 저희가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TK 지역도 뭐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점점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한덕수 후보가 지금 뭐 선대위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캠프에 있었던 이정현 전 의원이라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들 보이고 특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초반에는 공중전으로 본인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유세 같이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둘이 손잡고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TK층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다시 하나 되는 모습 보이는구나 실망했던 것들이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모이시는 모습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좀 닫았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다시 마음을 그쵸? 열고 집결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8명 중에 1명이었을 때는 가장 우측에 있는 후보가 아니냐라고 예. 좀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당의 후보로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라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예. 탈당한 모습들이 있어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2차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경선 때까지만 해도 사전투표 폐지가 예. 공약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당 후보가 된 다음에는 뭐 공약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심지어 이번에 본인 스스로도 사전투표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네. 본인이 사전 투표 나서겠다고 하셨어요. 네, 마음 놓고 해달라라고 지금 굉장히 독려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어제는 저희가 당원 자체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들을 아예 넣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예. PK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선거 초반에 보여드렸어야 되는 모습들이 좀 오래 걸린 부분들이 있고
반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예. 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재명 셈이죠. 대표 예. 대통령 만들려고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TK, PK 지역도 본인이 뭐 경청 투어 이런 이름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고전했었던 것도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토론회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커피 원가 120원 논란, 호텔 경제학 논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북선 웨이브파크 논란 이런 것들이 그 있어서 얘기는 저희가 이따 다음 주제에서 짚어보긴 할 텐데 그건 정말 하나씩 짚어볼 가치가 있어 보이고 네. 특히 거북섬 이 얘기는 이게 상당히 파문이 커질 그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따가 한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예. 거는 구체적인 뭐 비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폭주하는 모습들. 예.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 내가 원재료 값의 원가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도 노쇼 사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좀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세로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러지 않고 특히 뭐 거북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중도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자기는 그렇죠. 자기 살리겠다고 온갖 법안들을 다 폐지하고 개정하고 이러겠다면서 왜 다른 사람은 고발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사과하지 않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래서 지금 대법관 그 증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은 지금 근데 폐지한다라는 얘기하고 모두 있잖아요. 말해서 제가 짚을 주제를 다 짚어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우리 저 총론을 강대 대변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총론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은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에서 다 짚어볼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게 이준석 후보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던데 그 소위 호텔 사이비 호텔 경제학 이거에 의문 제기하는 국민에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바보라고 조롱했다. 네. 근데 감히 뭐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어쨌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도 좀 뼈 아프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하거나 좀 로우키로 안 가고 이를테면 저 호텔 경제학 원가 120원 커피 네. 그다음 거북섬 관련된 뭐 절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성공 신화이거나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레토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태도가 국민들한테 맞다. 이재명 후보가 190석의 의석을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쥐고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사실상 장악을 하는 그렇죠. 총통에 준하는 지위가 되면 네. 저런 태도를 보이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려와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재명 후보 때 더 얘기하고 단일화 돼요, 안 돼요? 근데 단일화. 저는 뭐 계속 방송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이제 KBS 방송을 나갔는데 저희 그 대담 코너 앞에 천하람 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이준석 후보만큼이나 굉장히 강경하게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는 전혀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개혁신당 그 공보단장 있잖아요. 예. 이동훈 씨 공보단장이 언론에 나와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권 제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굳이 저런 얘기를 언론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단일화를 넘어서서 당권 제한이라는 거는 합당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 측에서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어제 천하람 대표마저도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준석 후보도 이러한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말씀하신 드렸습니다.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대표도 그렇고 이동훈 공보단장도 그렇고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만약에 단일화에 대한
그 여지를 조금이라도 놔두고 있다면 하나쯤 건너갈 다리를 어딘가 이렇게 슬쩍 남겨놓을 네. 텐데 건너갈 다리를 다 불태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져서 야 이게 단일화가 진짜 쉽지 않겠구나. 이게 단일화가 안 돼. 마지막까지 사실 단일화 그래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 이거 되게 어렵겠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안개성이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처럼 예, 이게 아니요. 그렇죠. 한 30분 전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서 단일화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당 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아 이게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로 보이네요. 만약에 정말 극적인 단일화를 하려고 양쪽에다 조금씩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하나씩 네. 숨기면서 정말 물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으면 네. 쉽지 않겠다. 저도 어제 천하람 대표의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어제부터는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요즘에 여론조사 수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한 10% 내외로 나오고 있는 것들, 선거비 보전도 어느 정도 반액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는 0.7%포인트 차이였는데 예. 그때 심상정 후보가 2%를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득표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그동안의 어떠한 전략적 연대 이것도 완전히 깨어졌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내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개혁신당도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적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판에는 저희 국민의힘과의 어떤 힘을 합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물론 그거는 산술적인 것과 실제 단일화했을 때 1+1이 2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예. 감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특히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떠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안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을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의힘으로 오는 길은 그 다리는 완전히 끊어진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은데 예. 물론 개혁신당으로서 계속 뭐 나가는 것도 당연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수의 적장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는 이 대의에 있어서는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의 모습들이 때문에라도 네. 결국은 막판에 극적으로 뭔가 탈출구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그 돌파구로 보였던 그 구멍은 조금씩 네. 작아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심지어 그런 걸 넘어서서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게는 약간 모욕적인 발언들도 좀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단일화를 해라. 본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선을 볼 생각도 없는데 뭐 더 나아간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어제 천하람 의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보수 유권자층, 국민의힘 유권자층에게는 상처가 되는 단어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다 열려 있다. 먼저 제안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결국은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이 기한은 오늘 TV 토론 3차 마지막 토론해요. 그렇죠? 토론하고 나서 그 끝나면 밤 10시쯤 끝나면 그 심야부터 내일까지 정말 한 24시간 정도 사이에 뭔가 진짜 예상 못했던 극적인 단일화가 혹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대선 국민이 완전히 꿈틀거리는 거고 그걸 그렇죠. 지나고 나면 지난번 내일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맞아요. 시작되니 목요일부터. 그리고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되고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가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자기 그걸 찍고 아마 2번 김문수, 뭐 1번 이재명, 4번 이준석 가서 찍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사전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전 투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단일화도 왜냐면 이준석 후보한테 상당히 이미 투표가 이루어졌을 그렇죠. 테니 그럼 결국은 내일까지 오늘 밤부터 네. 내일 밤까지 24시간이 마지막 정말 그 이제 이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예. 어쨌든 최선은 다하되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삼자 대결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 개인으로서도 승부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사전 투표 전날에 예. 바로 전날에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전 이번으로 투표- 치면 음. 내일 그쵸.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음. 내일 밤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사퇴라고 써 있는 건데 아니죠. 그럼- 아예 찍히지가 않는 거죠. 아니에요. 그 사전 투표용지에는 이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내일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모레 나오는 사전 투표용지에는 사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투표용지는 본투표는 이미 인사가 찍어놨으니까.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안철수 의원 때도 단일화 때도 보면은 사전 아 이거 투표에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전 투표 용지는 거기서 그냥 프린트 하잖아요. 네. 그럼 4번 이준석 후보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름은 있고 그 옆에 우리가 그 도장 찍는 자리에 사퇴라고 써 돼 있어요. 있나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본 투표용지는 그냥 이미-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그 개표 투표소에 가면 이렇게 크게 이제 벽에 붙여놓는 거죠. 그쵸. 뭐 몇 번 공지를 누구는 해놓는 후보는 거죠. 뭐 사퇴했으니까 거기는 지금 뭐 무효가 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찍히지만 받는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4번 이준석 후보하고 찍히면 찍을 수 있게 공란이 비어 있는 그런 투표지를 그렇죠. 받는 그러니까 거죠. 찍으면은 이제 무효표가 무효표가 되는 되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요즘엔 사전 투표도 많은 분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전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찍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죠. 되는 건데 지금 형태를 보았을 때는 오늘 저녁 토론회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원의 뭐 탄핵 관련한 반성의 메시지를 넣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당무 개입 못하는 것을 아예 규정으로 넣겠다 예.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본인의 입으로서 정확한 워딩이 나온 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워딩이 나와야 이준석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아마 오늘이 것들- 또 정치를 주제로 한 TV 토론이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1차, 그죠. 2차 토론도 요새 TV 토론이 뭐 대선 선거판에 영향 별로 못 주지 뭐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저는 솔직히 1차 토론, 2차 토론을 보면서 그렇게 특히 1차 토론은 별로 재미없었고 이게 영향 주겠어 싶었는데 판세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 토론은 특히 이제 주제가 정치니까 더 영향을 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TV 토론 중간에 또는 끝나는 와중에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다이내믹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하면서 그 준비한 그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그 그래픽고 있죠. 이게 지금 갤럽의 한 조사인데 중앙일보 의뢰로 거기서부터 좀 일단 이게 상당히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였는데 이 조사는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가 좀 덜하고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 덜한 그런 조사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조사는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단순 산술 합산을 해도 여론 표본 오차 신뢰 수준 이 표본 오차 이내지만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거기서 이 조사 재미있는 거는 단일화 선호 인물 뭐 이런 조사가 있죠.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자, 단일화를 하면 누구로 단일화를 하길 원하느냐. 당연히 이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가 51%, 이준석 후보로 하자는 게 30%. 아마 19%는 의견 없다면 그러니까 역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중에 역시 김문수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게 그대로 투영된 거로 봐야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 쪽이 이제 조금 더 거대 정당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만 좀 얘기해라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단일화 하겠다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이외에 본인들을 제안할 것은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수치들이 있고 이게 지금 갤럽 말고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 이준석 후보에게
이런 자리를 양보하는 형태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뭐 결국 개혁신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형태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뒤에 조금 더 보면 이제 중간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지지층은 그래도 과반수 한 52%는 원래 저는 이준석을 지지해요 했던 사람 중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당신은 어디 갈래요? 그러면 그래도 52%는 김문수 후보한테 가는데 29% 30% 가까이는 맞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간다. 바로 1+1이 2가 되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보수 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 중도층이 민주당 쪽이 오히려 낫다. 이재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2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모습들은 보이게 되지 왜냐하면 않을까. 저조사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1+1이 2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극적으로 만약에 사퇴를 하고 네. 후보 단일을 하면 어쨌든 5대 3을 넘는 비율로 네. 52대 29 비율로 그래도 저 김문수 후보한테 더 가니까 그렇죠. 어쨌든 반 정도는 적어도 그렇죠.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올 수 그렇다면 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간격을 더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밑에 거는 내 밑에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뭐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다만 그 경우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그래도 이준석 후보로 76%가 가고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김문수 후보 없어지니까 그럼 나는 이준석 지지 못하고 이재명 지지할래 이런 분은 이제 6%는 아주 네. 낮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런 걸 보면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저거 봐라. 음. 나로 단일화했을 때 오히려 더 결집도가 높다라고 주장할 텐데 이제 맞아요. 그러나 양자 대결을 해보면 그 양자 대결 결과는 따로 좀 그래픽 준비된 게 없죠. 예.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김문수 후보 단일화 때 조금 더 간격이 좁아지는 거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단일화가 말은 단일화 새 음료로 쉽지만 굉장히 고차방적인 식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서 나온 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다자 대결 때 49대 35대 11이었는데 그래서 35대 더하기 11이 46이 되니까 단순 합산으로는 49대 46이 되는 거였는데 맞아요. 네.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조사를 이 갤럽에서 최근 했어요. 김문수 대 이재명 하면 이 양자 대결 전제로 하면 김문수 후보는 35에서 41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사퇴한다 그러면 근데 네. 그 30에서 41에 올라가는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 11에서 40%로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지만 전체 합산한 46에 비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42까지밖에 못 그러니까 그렇죠. 합산한 거에서는 4%를 못 갖고 오는 거고 이준석 후보도 40%밖에 안 되니까 물론 많이 올라온 거지만 원래의 단순 합산인 46에서는 6% 포인트는 못 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로 하더라도 단순 합산보다는 덜 온다. 그러나 안 한 거보다는 낫다. 그러니 그렇죠. 뭐라도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기가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단일화될 확률 100%에 몇 %로 보시냐고 물어보면 진짜 솔직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오늘 오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워딩도 있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한 18%.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40%. 저는 어저께 천하람 의원 이야기하는 음. 거 대기실에서 볼 때 이미 이건 안 예, 되겠구나. 그때부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할 것이 상당히 유력해진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한테 좋은 점은 자신의 지지율을 확인해봤고 네. 자신의 지지세를 어떻게 보면 규합해서 자신의 자산으로 움켜쥘 수 있다는 게 장점일 텐데 단점은 그래도 결국은 뭐 유승민이란 정치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뭐 일단 뭐 배신자라는 프레임. 만약에 이번에 지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 이준석 너 아니야 당신 아니야라고 하는 분명히 또 그런 비판 그런 또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김재원은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서로 저격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 오전에도 나온 걸 봤는데 예. 참 우리 보수층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작년 총선 때 예. 그
빅텐트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뭐 그때 류호정 전 의원 뭐 예, 이런 예, 예. 분들과 이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 남성들이 굉장한 반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불과 이탈하는 며칠 만에 모습, 깨졌죠. 예.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 뜨거 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빅텐트는 사라져 버렸었는데 그때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핵심 지지층은 김문수와의 단일화를 저는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 노선으로 자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 정확한 반성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그렇다고 뭐 승리가 지금 장담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게 포인트 같은데 오늘 낮이나 오늘 오전이나 오후 내지는 대선 마지막 토론 때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전향적인 네. 입장 전환이 이 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어렵다. 생각해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은 하면 1차 토론 오늘밖에 없죠. 정도에서는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요구하는 거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네. 비롯한 소위 강성 친윤의 어떻게 보면 좀 후퇴, 이선 후퇴 같은 그런 입장. 근데 저는 그거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쌍권이라고 뭐 사람들이 좀 비하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단 물러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제 물러난 상황이 됐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함께 가자라고 이제 끌어안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는 선출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에 원내대표 선출을 그 상황에서 해버렸을 때는 또 뭐 여러 계파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에 굉장한 잡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경선 때도 좀 힘들었었고 뒤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이 너무 혼란스러웠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논리는 알겠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내가 이거 단일화에 대한 저 강력한 구애나 강력한 호소를 마구 걷어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특단의 조치가 나오려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자꾸 여쭤보는 게 이제 그런 아주 전향적인 뭐 어떤 반성이나 전향적인 발언, 전향적인 사실은 결국은 발언과 인사 그거죠 정치라는 게 사람 그죠. 이제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 네. 기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의 공간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쉽지 않아 때는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워딩 음. 이상의 것들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